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긴급 생방송을 준비해 봤습니다. 국민의당으로 굉장히 많은 문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이것이 궁금하다 탑10 질문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감기를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의 일종인데요. 요즘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끼리 옮기는 그런 감기 바이러스가 아니라 동물에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겼을 때 굉장히 심한 증상들을 나타내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3번, 이번 포함해서 3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스는 아실 겁니다. 사스가 유행을 할 때 그때 원래는 그 박쥐에서 그 다음에 사양 고양이로 옮긴 다음에 사람에게 옮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8,000명 정도가 감염이 되고 그 중에서 또 9% 정도의 그 확진자들이 사망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많은 분들이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는 메르스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낙타에서 사람에게 감염됐죠.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2,000명 정도가 감염이 돼서 사스에 비하면 4분의 1 정도 감염이 됐지만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거의 36% 정도 치사율을 보였던,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됐죠. 최종적으로 확진자가 184명, 그리고 29명이 사망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우한 지방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입니다. 작년 12월에 발견이 돼서 그 코로나19라고 공식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계속 퍼져나가고 있고 아직도 그 사망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지 통계가 나올 정도로 지금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2주 내지 4주 정도 후에 사망에 이르는 그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공식적인 사망률 통계가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뭐 전 세계적으로 3.43% 정도 치사율인데 최종적으로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그 감염된 사람의 침을 포함한 분비물이라든지 또는 배설물에 그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감염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염자가 기침을 하면 그 침방울이 이렇게 공기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장소에 손잡이라든지 엘리베이터 버튼에 묻지 않습니까? 그때 그거를 손으로 만지면 그 바이러스가 손에 묻게 되고, 그리고 또 자주 얼굴을 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감염이 되게 되는 거죠. 보통 사람이 얼마나 자기 얼굴을 무의식적으로 만지는지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시간 동안 이렇게 가만히 놔두고 카메라를 찍은 다음에 비디오를 찍은 다음에 그걸 굉장히 빨리 돌립니다. 그러면 보통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손으로 자기 얼굴을 만지는 게 1시간 내에서도 여러 번이라는 걸 그때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감염이 되고, 또한 배설물을 통해서도 그 공공 화장실 같은 경우도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 보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중증인 것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80, 15, 5%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5명 중에 4명은 감기처럼 그냥 지나갑니다. 경미한 그런 증상들을 보여서 내가 감기에 걸렸다가 나았나? 뭐 이 정도의 증상들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20% 중에서 또 그 15% 정도는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이고,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5% 정도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보통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경증은 사실 자가격리만 잘 하시면은 집에서도 치료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사망률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에도 독감이 있지 않습니까? 인플루엔자, 플루라고도 하지요. 그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망률이 0.1%, 1000명 중에 1명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의 경우에는 그것의 10배 이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 통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우리나라도 아침 10시, 그 다음에 곧 있겠네요. 또 오후 5시에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전 세계는 83,256명, 그리고 거의 대부분 중국입니다. 중국이 78,825명, 2위가 한국이죠. 아시다시피 한국은 오늘 아침을 기해서 2,000명이 넘었습니다. 2,022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을 말씀을 드리죠. 중국이 78,825명 확진자가 나왔고 지금 사망이 2,788명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치사율이 그러면 3.5% 정도에 달합니다. 30명 중에 1명 정도가 돌아가시는 그런 정도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에는 2,022명 확진자 중에서 지금까지 1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최선을 다해서 중증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지난 메르스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치사율은 중국보다는 낮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지금 0.64% 정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절대 숫자만 보면 중국이 7만 8천 명 정도, 한국은 2천 명 정도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인구 대비로 몇 명 정도가 감염이 됐는가,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100만 명 중에서 몇 명이 걸렸나,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유행병이 많이 퍼져 있나를 볼 때는 중국은 오늘 이 시간으로 보면 100만 명당 57명 정도가 여기에 감염된 확진자들입니다. 우리나라는 100만 명당 39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거의 3분의 2 수준을 이미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확진자 수가 3,000명 정도가 되면 중국과 비슷해지는 상황이 올 겁니다. 아마 곧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걸 넘어가게 되면 인구 대비 확진자 수로 따지면 오히려 한국이 중국보다도 더 심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만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어제 전병률 전 질본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그분 말씀이 아마도 3월 말까지는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그때가 정점을 이룬 다음에 조금씩 내려갈 거다. 그렇지만 올해 6월까지도 지속될 거라는 그런 것이 또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 설명은 중국의 경우에 보면 처음 환자가 발생하고 한 달 뒤부터 환자 수가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달 후에, 그러니까 처음 환자가 발견되고 2달이 지나고 나면 그때 정점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한국은 1월 달에 처음 확진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2월 말 정도에 환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같은 그런 코스를 밟아간다고 하면 3월 말 정도가 저 정점에 피크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주 내에 이것이 좀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 어쩌면 3월 말까지도 계속 확진자가 느는 추세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점, 거기에 대해서 마음 대비를 하고 계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아주 그 많은 수의 확진자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그전에는 신천지 교회 중심으로, 교인 중심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했다면 지금은 거의 다른 지역사회 대유행으로 확산 중이라는 점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다른 지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렇게 대규모로 발견이 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얼마나 잘 방역을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지역도 대구처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현재 정도 소강 상태라고 뭐 표현하겠습니다만 그런 상태로 유지하면서 서서히 줄여 나가는 것도 가능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기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문가들과 정부가 의견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선 제 의견은 지금도 중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이 유효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구는 굉장히 많이 이미 지역사회 대유행 확산 중입니다. 그렇지만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은 아직 그 정도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오는 분들이 대구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른 지역에 더 많이 방문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새롭게 들어오는 유입되는 그 바이러스의 가능성들이 아무래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도 지금도 다른 지역들이 대구처럼 그렇게 대규모 확산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전히 그 중국으로부터 오는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 차단 조치가 유효하다.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방법 질병관리본부에서 친절하게 한 페이지짜리로 국민들께 안내하는 그런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쉬우실 텐데요. 크게 보면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 1번은 손 씻기입니다. 항상 손을 통해서 감염된 사람의 그 분비물과 접촉하면서 이것이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보통 손 씻을 때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30초 이상은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손톱 밑에 부분도 손을 씻어야 되는데요. 30초 시간을 잴 수는 없으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생일 축하 노래 2번 부르는 시간 정도 그렇게 손을 씻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손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마스크인데요. 마스크가 손 씻기보다는 효과가 적습니다, 사실. 그리고 원래 마스크는 감염된 사람, 확진자가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도 그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가 보호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점이 일회용 마스크는 한 번밖에 쓸 수 없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그 정전기 같은 그 기능으로 다른 분비물들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하루가 지난다거나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다 소독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면 마스크도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물론 안 쓰는 것보다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효과가 없으니까 만약에 다른 마스크를 구하지 못할 때는 그 면 마스크에다가 정전기 필터 같은 것들을 거기에 부착을 하시면 조금 일회용 마스크만큼은 효과가 있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보통은 이렇게 양쪽에서 앉아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환자들이 발생한 경우들이 지금 한국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꼭 그렇게 같이 밥을 먹어야 될 경우에는 서로 마주보고 앉지 말고 한쪽에 서로 이렇게 앉아서
그 뭐 보지 않고도 뭐 대화는 가능하니까요.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각자가 식사하는 그런 것도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되는 안전수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기침해절 아시죠? 기침할 때는 자기 소매에다가 대고 이렇게 기침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고 자기 보호에도 그 효과적이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마 요즘 코로나19가 유행하다 보니까 그 열이 난다거나 또는 감기 증상이 있을 때 바로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실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정말 필요한 환자분들이 진료를 받지 못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까지도 생깁니다. 따라서 먼저 그 발열 증상이 있거나 또는 그 감기 증상이 있을 때는 집에서 자가격리를 먼저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보통 80% 정도가 그렇게 경증으로 그치고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각 가정에서 보통 드시는 감기약을 드시면서 2, 3일 정도 경과를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3일 정도 후에 차도가 있다면 그건 보통 감기거나 또는 경증인 경우니까 만약에 그래도 낫지가 않고 증상이 더 심해질 때 그러면 그때야말로 가까운 보건소나 또는 전화 1339번으로 신고를 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그런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병원들도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정말 필요한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꼭 필요한 그런 그 공공 예절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치료제가 불행하게도 아직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아주 뭐 올해 6월 달까지도 간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아주 장기전에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2009년입니다. 그때 신종플루가 유행을 했을 때 거의 70만 명 정도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잘 그것을 극복했던 이유가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현재는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는 없고 미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서 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짧으면 석 달, 뭐 길면 6개월, 뭐 1년 이렇게들 서로 의견이 분분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개발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잘 견디고 개인 위생 예방 조심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한데요. 저는 한국에도 이 바이오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회사들이 다행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발에 몇몇 회사들은 착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좀 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그 회사들에게 개발을 독려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들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해야만 될 겁니다. 미국에서 아무리 개발한다고 해도 그것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경주하면 저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대란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부터 여러 그 페이스북이나 트윗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리고 현황 파악을 위해서 직접 그 사이트들을 방문해보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지난번 26일입니까? 그때 정부에서 그 마스크를 농협에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을 거라는 발표를 듣고 제가 직접 그때 농협몰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었는데 그때 뭐 거의 한 40분 기다려야 되고 뭐 2,000명 정도의 대기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부터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그 다음날 되니까 더 심각해졌습니다. 거의 12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되고 뭐 대기자 수는 뭐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부에 3가지 정도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도 사실은 한시적으로
전면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10% 정도 수출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실제 물량이 그렇게 제한이 되고 있는 건지, 지금 이 시각에도 중국으로 수출되는 마스크가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투명하거나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 수출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 그리고 또 이런 생산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매점 매석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적 비상 유통망을 가동해서 전 국민이 골고루 소량이라도 다들 살 수 있게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농협이라든지 우체국, 약국 같은 좀 공적인 유통망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많이 방문하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도 공급하는 대신에 이 공공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도 단속하면서 일반적인 사이트에서도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편익 도모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봐주셨는지요? 그럼 또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